오늘의 주인공,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신랑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야, 이 결혼 멈춰. 달걀 하나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와 신랑 발 앞에서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신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신랑이 당황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예식장 뒤쪽에서 두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기억 안 나? 우리 여동생, 내가 고시한다니까 살림 전부 맡기고 생활비 대주며 기다리던 애. 신랑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옛날? 이건 내가 우리 동생 카드로 긁은 영수증이다. 월세, 식비, 조제비 죄다 동생 돈에서 나갔어. 합격하자마자 잠적하고 이제 새 여자랑 결혼한다고? 신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잠깐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 그 정도로 의지한 사람이었어? 신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달걀이 바닥에 터졌고 예식장은 숨도 쉬기 힘든 정적에 잠겼습니다. 신랑은 체면을 지키려는 듯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해하지 마. 다 끝난 일이야.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으면 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왜 당신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그 순간 뒤쪽에서 한 여자의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합격하면 꼭 데리러 오겠다던 말.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전 여친이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은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는 드레스를 쥔 손을 천천히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진실을 모른 채 결혼할 순 없어. 신랑은 당황해서 신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이건 오해라고 했잖아. 다 끝난 일이라고. 그러자 전 여친의 오빠가 낮게 웃었죠. 끝났다고? 우리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고 말해라. 너 고시한다는 그 말 하나 믿고 본인은 알바 2개 뛰었어. 신랑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어요. 신부는 그 말에 다시 신랑을 바라봤죠. 혹시 생활비까지 다 그분이 부담했어? 신랑은 잠시 입술만 달싹였어요. 그때는 내가 상황이 어렵기도 했고 전 여친의 오빠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있다. 내가 동생한테 보낸 메시지들이랑 결혼 준비하던 사람한테 쓴 영수증들. 내가 어떻게 말 뒤집었는지 다 있어.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신랑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고 그제야 신부가 크게 호흡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정말이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깊게 얽힌 사이였네.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으려 했죠. 지금은 너밖에 없어. 그때는 젊어서 판단이. 신부가 조용히 손을 뿌리쳤어요. 판단? 그 정도면 선택이지. 그리고 책임이었고 전 여친이 조심스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얼굴은 울다 지친 듯 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솔직히 그냥 축하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나한테 남긴 말이 자꾸 떠올랐어. 합격하면 꼭 데리러 오겠다던 그 말 왜 한 거야? 신랑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폭로처럼 예식장을 눌렀어요. 신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여기서 더 듣고 싶은 말이 없어. 신랑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말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더 그래. 신부가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난 이 결혼을 여기서 멈출게. 그 순간 예식장이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얘야, 그건 너무 성급한.
신부가 고개를 숙여 정중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저는 이 결혼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신랑은 점점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신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생각해야지. 나는 더는 속고 싶지 않아. 신부는 드레스를 가볍게 정리하고 뒤돌아 걸어갔어요. 신랑은 따라가려 했지만 전 여친의 오빠가 길을 막았죠. 그냥 보내라. 진작 막아야 했던 일 오늘이라도 바로잡힌 거다. 신랑이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너희 이걸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 오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해결? 우린 내가 한 일을 말한 것뿐이다. 선택은 신부가 한 거지. 신랑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예식장 뒷문으로 나간 신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조용히 탔죠. 어디로 모실까요? 신부는 짧게 말했습니다. 평창동이요. 그게 제 인생 다시 시작하는 첫 장소니까요. 택시는 조용히 출발했고 신부는 손에 쥐고 있던 부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는지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네, 그냥 집에만 데려다 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신부는 손에 쥐고 있던 부케 조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기사는 고개만 끄덕였죠. 한참을 달리다가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부모님한테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말해야 할 건 하나일걸요. 이제 그만두겠다, 그것뿐이죠. 이런 건 억지로 이어가 봐야 더 힘들어요. 신부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택시는 신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부가 내리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신랑. 신부는 잠시 전화를 바라보다가 받았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오늘 상황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신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솔직하게 말할 생각 있었어? 있었어. 근데 내가 떠나는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왔어. 그게 문제야. 당신은 늘 그래. 미안하다고만 하고 정작 행동은 없잖아.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신랑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진짜 너 놓치기 싫어. 오늘 일 어떻게든 수습할게. 전 여친 가족이랑도 다시 만나서. 신부는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야. 근데 나는 오늘부터 내 일만 하려고. 신랑은 말이 막혔습니다. 지은아, 나는 어떻게 해야? 당신 문제까지 제가 해결해주고 살 수는 없어요. 오늘처럼. 신랑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신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제야 신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여유조차 없었죠. 신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날 밤 신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직 식장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신부는 혼자 조용히 거실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드레스도 벗지 않은 채 그냥 숨만 고르고 있었어요. 얼마 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식장을 정리하고 급히 들어오신 거죠.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지은아, 너부터 찾았어.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오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죠. 미안할 게 왜 있니? 식장 상황은 우리가 정리했다. 저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신부는 손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결혼하기 싫었어요. 저런 과거를 숨기고 아무 말 없이 넘어가려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똑같겠죠?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멈춰선 건 잘한 일이다. 결혼식은 다시 하면 되지만 틀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후회만 남아. 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오늘은 많이 무섭고 혼란스러웠는데 결정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쪽에 두었던 정장 상의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부모는 내 선택만 지켜주면 되는 거다. 신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 있었던 일, 내가 겪은 감정부터 차근히 정리하자. 결혼은 깨졌지만 너 인생은 아직 멀었어. 신부는 그 말을 들으며 식장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랑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은아, 정말 끝이야? 신부는 아주 오랜 시간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끝이 아니라 정리야. 난 오늘 나를 지킨 거야. 그리고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보내지도 않고. 그 문장은 신랑에게 줄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죠. 신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늦은 저녁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살 곳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자리부터다. 그 말은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부터 할 행동이었습니다. 직장을 정리할지, 이사를 할지, 아니면 멈춰있던 일을 다시 시작할지. 어떤 선택이든 오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남의 인생에 기대어 살지 않는다. 그 문장에서 신부의 표정은 비로소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죠. 이제부터는 제 삶을 제가 지켜갈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